있지만 틀림없다. 오랜만인데. 카지 료우지 교우지라는 이름의 남자가 미사토를 보며 웃었다. 20시 2분. 제1중학교 B교사 1층 북쪽 입구. 야전복 차림의 스타라이트 스콥을 장비한 남자들이 네 사람 입구에 찰싹 붙었다. 한 사람이 문이 손잡이를 돌린다. 문은 잠겨있지 않다. 확 하고 문을 당기자 한 사람이 뛰어들어 총을 겨눈다. 표적이 될 만한 것은 눈에 띄지 않고 그저 고요한 복도가 늘어져 있었다. 까딱 시선은 움직이지 않고 손가락으로 신호를 보냈다. 남은 세 사람이 날렵하게 안으로 미끄러지듯이 들어간다. 소리는 거의 나지 않는다. 그 다음 순간 교사 중앙에 있는 계단을 향해 달리기 시작한다. 그때 신지 내일 학교 끝나고 시간 있냐?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들의 발이 멈춘다. 응, 특별한 일은 없는데. 그럼 우리 집에 오지 않을래? 새로운 게임을 구했거든. 아무래도 계단의 층계참 부근에서 세 명의 소년이 대화하고 있는 모양이다. 층계참 리 계단의 도중에 휴식이나 위험 방지를 위해 만든 약간 넓고 평평한 곳. 벽에 바짝 붙어 계단이 있는 층계로 다가간다. 서브머신건의 안전장치를 해제한다. 발견하는 즉시 쏠셈이다. 그렇게 의뢰받고 있다. 넷 중에 가장 뒤에 있던 한 명이 양호실 이라고 적힌 방의 입구 앞에 왔을 때 소리 없이 문이 열리고 남자는 거기로 빨려 들어갔다. 시간으로서 1초도 걸리지 않는 빠른 작업. 앞을 가는 남자들이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 물론 소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일체 내지 않았다. 다른 남자들은 전방의 소년들의 목소리에 온 신경을 모으고 있다. 선두의 남자가 벽에서 몸을 떼고 계단의 정면으로 돌아 들어갔다. 방아쇠의 손가락이 걸려 있다. 그러나 그의 스타라이트 스콥을 통한 좁은 시야에는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하얀 물체가 보일 뿐이었다. 압도적인 질량이 그를 덮쳤다. 물컹 하는 소리가 나며 그는 끈적거리는 겔 상태의 물체에 들씌어졌다.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겼지만 겔 상태의 물체는 관통하지 못하고 모든 탄화를 겔 상태의 체내에 흡수당하고 말았다. 바닥에 내팽개쳐져 움직일 수 없게 된 남자가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뒤돌아보. 거기에는 본 적도 없는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뒤에는 여자가 있다. 그들의 발밑에는 동료인 남자 두 명이 쓰러져 있었다. 순식간에 사태는 격변했다. 분명히 성공했을 계획은 시작된 지 30초 만에 와해되려 하고 있었다. 너는 남자는 어두운 밤에도 낮과 같이 볼 수 있는 스콥을 끼고 있다. 그의 시야에서 나룻의 남자가 웃고 있었다. 다방나룻 튀게 자라는 대로 내버려 둔 수염. 모르는 남자는 아니었다. 3년 전에 같은 팀이 된 적도 있는 가장적으로 돌리고 쉽지 않은 남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스티어르즈맨. 남자의 중얼거림은 절망을 고체화시킨 듯한 느낌이었다. 스티어르즈맨이라 불린 남자는 여전히 웃음을 띤 얼굴로 다가왔다. 미안하군, 잠깐 잠들어 있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스턴건을 갖다 댔다. 스턴건 호신용의 고업 전류총. 타직. 전기가 튀는 소리가 나며 남자의 의식은 사라졌다. 죽이지 않는 거야. 그렇게 묻는 미사토에게 피를 흘리지 마라 라는 것도 의뢰의 일부여서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건 쓰지 않는다고. 카지는 그렇게 말하며 하얀 겔 상태의 물체를 찾다. 그것은 이미 발포스피롤과 같은 수준의 딱딱함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금방 콘크리트처럼 되지.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카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미사토는 그 뒤를 따라갈 뿐이다. 계단의 층계참에서는 끈끈이 발사 장치가 계단 밑을 노리고 있다. 어느새 장치한 건 제2계단과 복도 사이에 적외선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다. 센서를 가로지르면 그게 상태의 끈끈이가 발사되는 구조다. 덫으로서는 유치한 물건이다. 그 옆에는 작은 휴대용 MD 플레이어가 놓여져 있었다. 아까 전에 목소리의 주인은 이거였던 것이다. 점심 동안에 녹음해 두었거든. 가볍게 윙크해 보이는 카지. 그래. 외면한 채 대답할 수밖에 없는 미사토.
어떤 표정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런 미사토에게 다가가서 카즈는 그녀의 어깨에 양손을 올려놓았다. 카츠라기 얘기는 나중에 하자. 허나 지금은 너의 학생을 지키는 게 우선이잖아. 낮고 조리에 맞는 목소리이다. 정신 차려. 카츠라기답지 않아. 알았어. 결의를 굳힌 눈동자가 카즈를 보았다. 좋아, 리짱에게 연락해줘. 다음 함정을 설치할 테니. 그것은 새로운 장난을 생각해낸 장난꾸러기 꼬마의 얼굴이었다. 20시 3분. 같은 교사 남쪽 입구 계단. 반대쪽에서 돌입한 다른 대원 5명은 입구 근처의 계단을 이용해서 2층에 있었다. 도중에 계단에서 마찬가지로 소년의 목소리가 들렸으나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대로 전진했다. 그 대단한 카지도 양쪽에 같은 함정을 설치할 수는 없었던 모양이 다. 그러나 그 목소리 덕분에 남자들이 전진하는 속도는 상당히 제한되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갑자기 B 교사의 모든 전등이 최대 광량으로 켜졌다. 야전복 차림의 5남자들은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움켜잡았다. 나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한 스타라이트 스콥이 그들의 눈을 장렬한 것이었다. 본래 외부로부터의 크래킹으로 이 건물의 전기 계통은 마비했었을 것이다. 전기가 들어올 리가 없는 것이었다. 파직. 싫은 소리가 나며 남자가 한 사람 쓰러졌다. 다음 남자의 명치에 가는 팔꿈치가 파고들었다. 털썩. 3명째 남자를 스턴건으로 쓰러뜨릴 무렵에는 4명째가 연수를 차여서 쓰러져 있었다. 마지막 한 명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기 전에 나가 떨어져 그 명치의 강력 한 펀치를 먹었다. 크아. 모두 강인한 남자들이지만 갑작스럽게 당한 일인데다 무엇보다도 상대가 나빴다. 카즈요우지. 통칭 스티어르즈맨. 그 세계에서는 상당히 이름이 알려진 남자다. 그에게 잠입할 수 없는 곳은 없으며 그에게 알아내지 못하는 정보는 없다. 또한 그를 적으로 돌리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자도 없다고 전해진다. 소문이란 과장되어 전해지는 것. 이긴 하지만 그를 아는 많은 자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다. 피와 초연과 전설로 꾸며 진 남자. 그리고 6년 전까지 카츠라기 미사토의 파트너이자 연인이기 도했던 남자. 카츠라기 변함없구나. 마지막 남자를 처치한 후 그 양손의 엄지손가락을 뒤에서 묶는 미사토. 팔을 묶는 것보다 훨씬 풀기 힘들다. 카지도 도와서 5명 전부가 단단히 묶였다. 이제부터 어떡할 거야. 응원이 올 거야. 그 녀석들에게 넘긴다.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응원이라니. 방해가 돼서 내가 거절했어. 혼자서 전부 처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우선적으로 내가 있었고 무엇보 다 리츠코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된 거야. 무슨 계획이 그렇게 막무가내야. 언제부터 그런 위험한 다리를 건너게 된 거지. 멱살만 잡지 않았지 몹시 사나운 태도다. 아니, 처음부터 그럴 줄 알았으니까. 쓴 웃음을 지으면서 카지가 대답했다. 그거 무슨 뜻이야? 그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타이밍 좋게 여기에 있는 거냐고. 미사토의 말의 끝부분과 휴대전화의 소리가 겹쳤다. 무슨 일이야? 빨리 돌아와. 마지막에 처치한 녀석들 중에 2사람이 이쪽으로 향하고 있어. 말을 다 듣기도 전에 둘은 달리기 시작했다. 교사 전체의 전기를 켠 것이 이때 화를 초래했다. 처음에 양호실로 끌려간 남자와 끈끈이에 깔린 남자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 이외의 남자는 스턴건으로 기절시켰을 뿐인 것이었다. 묶어둘 여유가 없었지만 지의 계산으로는 앞으로 1시간은 잠들어 있어야 했다. 불이 들어오면서 기절했던 2사람도 스타라이트 스콥 덕분에 강렬한 자극을 눈에 받아 그것이 원인이 되어 깨어나 버린 것이다. 그들은 금세 목적을 생각해내고 그 수행에 나섰다. 계단을 오른 후 3층으로 나왔다. 이 학년 A반의 교실은 바로 눈앞이다. 모두들 엎드려. 레이가 조용하지만 강렬한 의지가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역할 수 없는 무언가가 목소리에 담겨져 있다. 튀기듯이 신지 아스카 히카리 리츠코가 바닥에 엎드렸다.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신지는 깨달았다.
레이가 변했다. 동시에 야전복을 입은 남자가 두 사람 교실의 입구에 나타났다. 손에는 신지가 본 적도 없는 총이 쥐어져 있다. 남자들은 보았다. 책상 위에 앉아 있는 소녀를. 그 두 눈동자는 붉은 빛을 발하고 있다. 목표인 토끼를 발견했다. 그렇게 확신했을 때 남자들의 몸에 무언가가 강렬한 기세로 부딪혔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을 후방으로 날려보내 벽면에 처박았다. 아니, 눈에 보였다. 신지의 위치에서는 한순간이지만 팔각형의 빛나는 벽이 보였다. 축 늘어지며 쓰러지는 남자들. 꿈틀거리지도 않는다. 제정신이 든 신지가 일어나 레이를 보았다. 붉은 눈동자와 눈이 맞았다. 그애 괜찮아. 끄덕하며 작게 끄덕였다. 몸짓에도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다행이다. 모두들 무사한 모양이야. 신지가 대답하자 레이는 붉은 눈동자를 내리깔고 말했다. 그래, 다행이구나. 신지는 그 말에도 의지를 느껴낼 수가 없었다. 그 무렵에는 습격자들의 아지트도 포위되어 있었다. 짧지만 격렬한 공방 끝에 세 사람이 경상, 한 사람은 상처 없이 잡혔다. 끌려나간 베개의 남자는 한 남자의 눈앞에 앉혀졌다. 붉은 색안경을 낀 턱수염의 남자다. 남자는 더러운 것을 보는 듯한 눈길로 베개의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그 박력에 압도되어 실신 직전까지 몰린다. 그들로서는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아직껏 그들의 컴퓨터에는 이상을 알리는 메시지는 무엇 하나 표시되어 있지 않다. 제1중학교의 세큐리티 시스템은 그들의 수중에 있었으며 외부로 연락을 취한 것, 흔적도 없다. 경찰도 경비의사도 전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런데 완전히 안전했을 이 아지트의 침입당해 그들은 잡히는 몸으로 전락하고 있었다. 끌고 가라. 수염의 남자는 더 이상 보고 있는 것도 싫어졌는지 그렇게 내뱉었다. 덩치가 큰 두 남자가 베개의 남자의 양쪽 겨드랑이 단단히 붙들며 끌고 나갔다. 감상이 어떤가? 뒤에 서 있었던 후유츠키가 빈정거림을 담아서 묻는다. 문제없다. 모두 예상대로네. 조용히 수염의 남자 겐도우가 대답했다. 자네는 언제나 그렇군. 후유츠키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보고에서는 힘을 썼다고 되어 있네. 어떻게 할 셈이지? 오보다. 모두 말소해라. 오보, 잘못된 보고. 알았네. 단념한 듯이 후유츠키는 대답하고 지시를 내리기 위해 겐도우로부터 떨어졌다. 밤하늘에는 이미 구름은 없고 초승달이 가느다란 빛을 던져 보내고 있었다. 지금은 그걸로 됐다. 툭 하고 한마디 겐도우가 중얼거렸다. 녀석들의 오사는 몇 가지인가 있었지만 그 최대의 것은 여기를 보통 중학교라고 생각한 점일 거야. 카지가 미사토에게 중얼거렸다. 여기는 보통 중학교야. 관도 어디에 아직 시작 단계의 바이오 컴퓨터가 본격 가동하고 있는 중. 학교가 있다는 거야. 시작 시험 삼아 만들어보다. 이츠코에. 그래. 하여튼 멍청한 녀석들이야. 하필 이장의 직장에 크래킹을 걸다니. 나라면 라리 펜타건에 도전하겠어. 펜타건, 펜타곤 오각형이란 뜻으로 미국 국방성의 속칭. 알만해 그거. 정말이지. 이 학교의 세큐리티는 세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텐데 말이야. 푸카지의 투덜거림에 미사토가 웃음을 터뜨렸다. 긴장감이 풀린 증거일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뭐? 스티어르즈맨에게 싸움을 걸었기 때문이지. 아마 상대가 너라고 알고 있었다면 그들 도 작전을 바꿨을 테지만 녀석들의 작전 지휘를 맡은 남자는 알고 있었거든. 그러면 어떤 작전을 세우고 어디로부터 돌입할지도 추측할 수 있었지. 그래서 함정도 설치할 수 있었어. 그러고 보니 어째서 여기에 의뢰야. 설마 그 사람의 그래, 네르프의 보스 이카리 겐도우 씨가 직접 한 의뢰여서 말이야. 피를 흘리지 말고 동시에 사태를 은폐할 수 있게 신속하게 해결해라 라더군. 그건 또 무리한 의뢰네. 맞는 쪽도 맞는 쪽이야. 그만큼 돈이 좋았거든. 그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어. 오늘 이곳에 녀석들이 습격 해올 거라고. 원래는 아지트를 덮치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도 찾아내지 못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래 언제나 쓰는 방법이야. 일부러 목표가 있는 곳과 형편이 좋은 시간을 가르쳐 줬지.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려는 걸 잡았다란 거로군. 그래 아까 연락이 있었어. 저쪽도 결판이 난 모양이야. 사후 처리에 나타난 젤의 세큐리티 서비스 외 차가 습격자들을 한꺼번에 태우고 사라졌다. 이미 콘크리트만한 경도를 가지게 된 끈끈이의 제거가 힘들었지만 그 애에 유별난 애던데. 아야나 미양 말이야. 그래 그런 여자애를 어째서 노리는 거지. 그 애도 이카리 겐도우가 데려온 거야. 아무것도 묻지 말고 학생으로 해달라며 말이야. 그렇다면 또 그래 발견해낸 것이겠지. 인체 실험의 피험자라. 그리고 두 사람은 침묵했다. 그들이 공유하는 괴로운 추억이 가슴을 스쳐갔다. 이봐 토우지. 왜? 별이 아름다운 걸. 정말이야. 아무래도 좋지만 말이야. 응. 우리들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하는 걸까? 비교사 옥상에는 36명의 소년소녀가 바닥에 누운 채로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뭔가 밑에서 소리가 났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글쎄, 왜 그래? 기운이 없잖아. 켄스케, 왜? 반장 요리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야 맛있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뭔가 좋지 않냐? 그런 거. 켄스케는 마음속으로 오 하고 외쳤다. 저 토우지가 여자의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 애매하게 대답한다. 아, 반장 같은 애가 여자친구였다면? 꽉 켄스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매일 맛있는 도시락을 먹을 수 있겠지. 좋겠다. 결국은 그거냐. 스즈하라 토우지. 켄스케는 마음속으로만 추궁했다. 아직 중얼거리고 있는 토우지를 힐끗 쳐다보고 켄스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달에 토끼가 있다고 처음 말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누구에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중얼거린다. 모두 오늘은 이만 끝내니까 집에 가도 괜찮대. 옥상 입구에서 히카리가 말했다. 우르르 일어난 학생들은 모두 교실로 향한다. 마지막에 일어난 사람은 토우지로서 켄스케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 있었다. 토우지는 옥상 입구에 히카리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스즈하라. 저기 반장. 카레 맛있었어. 또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히카리는 입을 다문 채 토우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토우지는 자기가 뭔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서 당황했다. 아, 아냐. 괜찮아 무리한 부탁을 해서. 그냥 말해본 것 뿐이니까. 괜찮아. 도시락 정도라면 매일 만들고 있으니까. 서로 말이 이어지지 않는다. 언니 것도 여동생 것도 만들고 있으니까 3인분이 4인분으로 늘어도 별로 다를 게 없을 거야. 그래 괜찮아. 만들어 줄게. 자기가 흥분하고 있다는 사실을 히카리는 깨닫지 못한다. 그래. 그럼 부탁해. 반은 압도되어 토우지가 말하자. 응. 듣는 쪽이 기뻐질 것 같은 기운찬 대답이 돌아왔다. 토우지의 기억 속에서 가장 밝은 히카리의 목소리였다. 어라. 그때 스즈하라 토우지는 생각했다. 달빛 때문인가. 반장 어쩐지 평소 때보다 예뻐 보이는걸. 네온 제네시스 이벤절라이언. 제네시스 큐 제3화 파트. 시. 결국 그건 뭐였던 거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아스카의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미사토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변질자가 잠입했다고 하던데. 자신 없어 보이는 신지. 그는 그 변질자가 총을 들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지만 미사토와 함께 나타난 남자가 공들인 모델건인데 밀리터리 매니아인가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이상 확인할 방법도 기력도 신재에게는 없었다. 변질자라. 서둘러 교실에 들어가려다가 창문과 문에 부딪혀서 기절하다니 바보가. 아, 신재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다. 라기보다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저 결과로부터 원인을 추측해낸 것이다. 유리창과 입구의 미닫이의 격돌에서 기절한 변질자 사건. 은 이렇게 흐지부지하는 동안 막을 내렸다. 학생들에게는 교실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일체 알리지 않았다. 미사토들을 지원하고 있었던 리츠코는 두통으로 괴로워하는 레이의 간병을 신지들의 대에 맡기고 몇 가지 조작을 행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신지들은 몰랐다. 다음날 변질자 침입 사건에 대해 경비회사는 모든 세큐리티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으로써 학교 관계자에게 사죄하고 카츠라기 미사토 교사는 저녁 특별 수업의 일시정 지와 3개월의 감봉을 전달받게 된다. 레이 이제 머리는 괜찮은 거야. 응 이젠 괜찮아. 이것 봐. 그렇게 말하며 거측 포즈를 취하는 레이. 여느 때의 명랑한 레이다. 거측 포즈 가츠축 포즈 이른바 아자 슬래 넥스트에서 리나가 무슨 테니스 비슷한 경기를 하기 위해 훈련을 받을 때 거대한 바위를 부수고 나서 취하는 그런 포즈. 아이. 그 해맑은 웃음을 보며 신지는 약간의 불안을 느끼고 만다. 어느 쪽이 진짜 레이인 것일까? 명랑하고 활기차며 거북함이 없는 레이인 걸까? 무뚝뚝하고 조용하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레이인 걸까? 게다가 신지는 또 한 사람의 레이가 신기한 힘을 쓰는 것을 보고 말았다. 그 빛나는 벽을 만들어 내 변질자라 불리는 남자들의 침입을 저지한 것은 레이다. 신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할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것이 레이에게 있어서 플러스가 된다고는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그래 신짱? 생각에 잠긴 신지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며 레이가 말했다. 왓? 눈앞에 나타난 레이에게 의표를 찔린 신지는 당황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 의아해야 하는 듯한 표정의 레이. 신지는 또 하나 말할 것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내. 다. 아, 아야남이 미안하지만 전해줬으면 하는 게 있어. 뭔데? 고마웠어 라고. 눈을 치뜨고 힐끗힐끗 레이를 보면서 쑥스럽다는 듯이 신지가 말했다. 잠시 동안 생각하고 나서 말의 의미를 이해한 레이가 응. 만면의 웃음을 띄우고 온몸으로 그렇게 대답했다. 그 웃음 그 몸짓 하나하나가 기쁨을 최대한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신지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쪽 레이가 진짜라 해도 상관없잖아. 신지는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아야나미는 아야나미라고. 다른 누구도 아닌. 신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 뒤편에서 혼자의 이야기를 따라가지 못한 아스카는 재미없다는 듯이 밤하늘을 올려 다보았다. 거기에는 아름다운 초승달이 아스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뭐야 초승달 따위. 바보 신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투덜거렸다. 그리고 3일 후 사령장을 수여하겠다. 이카리. 젤의 최고의 의사 결정 기관. 위원회. 왜 회의실에서 의장격인 남자가 무거운 말투로 말했다. 네. 겐도우는 조용하게 대답했다. 이카리 겐도우에게 이번에 건설되는 젤의 극동 매니저의 직책을 명한다. 의장은 그렇게 선언했다. 같이 참석하고 있던 간부에게는 이미 알린 모양이다. 눈에 띄는 반응은 없다. 이카리군 자네도 정식으로 우리들과 동력이 되었군. 경사스러운 일이네. 간부 중 한 사람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빈정거림이 담겨 있었지만 겐도우에게 효과가 없다는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전원이 알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조용한 목소리였다. 그럼 해산한다. 그렇게 말하며 간부들의 모습은 사라졌다. 회의실에서 나온 겐도우를 후유츠키가 맞이했다. 그 얼굴을 보니 100%의 성과는 없었던 모양이군. 아, 보고서는 묵살된 모양이야. 대신 승진이라는군. 라는 것은 의원회의 의자가 하나 늘었단 얘기가 되나. 그렇게 되지. 이카리 겐도우가 제출한 서류에는 간부 중에 한 사람이 이번 사건을 뒤에서 조작하고 있었던 사실이 풍부한 증언에 의해 보고되어 있었다. 그것에 의해 그는 실각돼. 그 구멍을 겐도우가 메운다는 것이 두 사람의 시나리오였으나 그 건을 불문에 붙이면서 겐도우를 승진시키는 것으로
위원회는 양자를 납득시키려 한 모양이다. 일부러 새로운 지위까지 준비한 것이다. 그동안 겐도우의 승진은 상위에 빈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5번에 걸쳐 연기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정도의 대우는 당연하다고 후유츠키는 생각했다. 이것으로 한동안 여유있게 지낼 수 있겠군. 그러기를 바라고 싶지만 할 일은 아직 남아있다네. 그렇게 말하며 겐도우는 기지개를 폈다. 조금은 쉬는 게 어떤가. 자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유이가 올 것일세. 구차한 관계가 후유츠키의 이면에 있었다. 알겠네. 솔직한 한마디였다. 그건 그렇고 이부키 군과는 잘 되어 가는 건가. 겐도우의 의외의 한마디는 조금이지만 후유츠키를 놀라게 했다. 알고 있었나? 아, 잠시 동안의 침묵. 그 애는 좋은 애다. 소중히 해주게. 자네가 걱정을 다 해주는군. 쓴 웃음을 짓는 후유츠키. 이건 우리들의 문제라네. 사적인 일에는 개입하지 말아주게. 서로 말이지. 알겠네. 그리고 둘은 걷기 시작했다. 레이는 이후로도 우리 집에서 맡겠네. 문제는 없을 것이야. 그런가? 자네는 사실상 제레의 최고 자리에까지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이네. 누구도 불평할 사람은 없을 걸세. 뭐 글쎄. 이번 일도 있고 하니 일단 가드는 준비해 두는 편이 낫겠군. 적당한 인물이 있지. 그 자 말인가. 아, 거기서 화제가 바뀌었다. 최종적으로 홍콩에서는 몇 명이 확인되었나. 라며 겐도. 데이터를 포함해서 17명. 대부분이 행방불명이라네. 그렇군. 침통한 표정의 겐도. 뭐 그의 조직은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걸세. 인도 베를린 실리콘 발레 그리고 홍콩. 30년 전부터의 기록 데이터 모든 것이 이곳에 있지 않은가. 이연. 군은 모두 중지. 역사에도 남지 못할 걸세. 아깝다고 생각하나. 학자로서. 한 대 맞고 싶나. 나는 학자이기 전에 약한 인간이라네. 믿는 신을 위해 인류. 왜 진화를 위해 거창한 대의명분을 내걸기는 해도 목숨을 가지고 노는 것은 내 성. 격에 맞지 않네. 최종적인 피험자의 수는 0살부터 15살까지의 어린이만 해도 1200명을 넘었더군. 중간 발표까지만. 아, 즉도 계속 늘어날 테지. 일본식이던가요. 태어나면 0살인게. 아무튼 중학교 2학년이 14살이니. 아, 아마 우리나라에. 만. 나이도 그랬던가. 1200명. 그리고 살아남은 애들이 단 17명뿐인가. 그것도 행방불명이 15명이네. 후유츠키. 응. 인간은 심한 짓을 하는군. 이 칼이 아직 빌딩 아니네. 참깨나. 후유츠키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겐도우는 고개를 숙인 자세에서 손을 들어올려 안경을 바로 잡았다. 그 표정을 감추. 예하는 듯이. 그리고 그 동작이 끝날 무렵에는 여느 때의 이 칼이 겐도우가 거기에 있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새로운 용무원을 맡으신 분이 계시니 학생들에게도 일단 전 해주십시오. 직원회의의 석상에서 교감이 단조로운 말투로 말했다. 한순간 오한을 느끼는 미사토. 들어오시죠. 교감에게 소개된 남자는 가볍게 머리를 숙이고는 잘 부탁드립니다. 라며 남자다운 미소를 짓고 미사토에게 윙크를 해보였다. 카지 료우즈 씨입니다. 교감의 열애 없는 목소리를 한쪽 귀로 흘려보내면서 잠시 아연히 바라보는 미사토. 가 있었다. 네온 제네시스 이벤절라이언. 제네시스 큐제 4화 파트. A. 그날 소오류 아스카가 방과 후에 쓰레기통을 들고 소각로 앞에 서 있었던 것은 녀가 주번이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열려진 채로 있는 소각로의 구멍으로부터는 가끔 깜빡깜빡 불꽃이 보였다. 그 붉은 불길을 바라보고 있으려니 아스카는 조금 슬퍼진다. 신지는 이미 하교했다. 주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다려주지는 않았다. 레이도 하교했다. 신지와 함께 평소보다 웃는 얼굴이 예뻐 보였다. 10년간 당연한 듯이 계속되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조금씩
어져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아스카는 슬픈 것이다. 왜 그런지는 몰랐지만 무거운 쓰레기통을 들어올려서 가득 찬 쓰레기를 한꺼번에 소각로에 흘려 넣었다. 화르르르. 갑자기 내던져진 쓰레기는 소각로 안에 공기를 휘젓고 불길은 출구를 찾아 날뛴다. 뻗은 불길이 뜻하지 않게 아스카를 덮친다. 야! 갑작스러운 일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아스카. 위험해. 뒷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왼손의 검지와 중지의 아픔이 느껴졌다. 옆에서 뻗어진 커다란 손이 소각로의 철뚜껑을 붙들고 있었다. 위험하잖아. 쓰레기를 넣을 때에는 조금씩 천천히 하지 않으면 불길이 나와버리. 잤니? 아주 조금 기대했지만 목소리의 주인은 신지가 아니었다. 신지보다 그 목소리는 낮고 조리가 있었다. 신지보다도 훨씬 키가 크고 머리카락도 길다. 신지보다 상당히 연상이며 부친보다 훨씬 연하의 남자였다. 다방나룻을 기른 얼굴이 남자다운 미소를 띄우고 있었다. 괜찮아. 그렇게 말했다. 아, 네. 왼손을 붙들며 조금 곤란한 듯이 고개를 숙였다. 화상을 입었구나. 잠깐 보여봐. 커다란 손이 아스카의 하얗고 가는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조금 된 것 같은데. 양호실에 가는 게 낫겠어. 아, 네. 어째선지 심장의 고동이 빨라졌다. 나는 어제부터 이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용무원. 카지라고 불러. 저는 이 학년 A반의 소오류 아스카예요. 사라져버릴 것 같은 목소리였다. 아스카 짱이라. 자 가자. 카지는 텅 빈 아스카의 쓰레기통을 들고는 먼저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스카는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갔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는데 아스카와 같은 보조로 그는 걸었다. 이윽고 양호실에 도착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선생님 벌써 집에 가셨다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그렇게 말하고 카지는 아스카의 손을 잡았다. 잠깐 참아주겠어. 끄덕하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로부터 2분 정도로 카지의 치료는 끝났다. 화상을 물러시키고 약을 바르고 나서 간단하게 붕대를 감는다. 커다란 손이 놀랄 정도로 야무지게 움직인다. 내일 하루 동안은 붕대를 감고 있는 편이 나을 거야. 약과 치료기구를 치우면서 카지가 말한다. 네. 어째서일까 평소의 반만큼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피식 카지가 웃었다. 아스카 짱은 얌전하구나. 그것은 어른인 남자의 웃음이었다. 그리고 아스카의 가슴이 작게 소리를 내었다. 제4화 그의 사정과 그녀의 형편 노토노. 시게루 이것 좀 봐. 아구인 휴우가 마코토에게 불려서 월간 기타 펜에서 눈을 뗐다. 뭔데 그래. 어쨌든 와 보라니까. 손짓하는 마코토의 행동을 훤히 알고 있는 시게루는 그가 뭔가 재미있는 것을 찾아낸 것이라 고 판단했다. 그리고 마코토에게 재미있는 일이란 본인의 농담 이외에는 시게루에게도 재미있는 일인 것이다. 이걸 봐. 마코토가 가리킨 곳에는 매우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에 찍힌 여성은 확실히 비범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 자체로는 외성이 적다. 그 사진이 놓여있는 장소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여기 후유츠키 선생님의 책상이잖아. 시게루의 말에. 그래. 라고 대답하는 마코토. 누구야 이거. 내가 알 리가 있냐. 아이돌 가수 같은 건 아니겠지. 아니야 본 적이 없어. 의외로 통속적인 시게루가 단언했다. 선생님의 따님인가. 선생님은 독신이시잖아. 그럼 조카딸. 그쯤 될까. 하지만 조카딸의 사진을 일부러 자신의 책상에 놓아둘 리가 없잖아. 그 엄숙한 생님께서 확실히 부자연스러워. 이건 오히려 연인으로 판단하는 쪽이 좋은 게 아닐까. 그건 아닐 거야. 선생님 성격은 너도 알고 있잖아. 네 인간이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거라고. 선생님이 로리콘이라 하더라도 로리타 컴플렉스 롤리타 콤플렉스의 준말 로리컴을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자기보다 한참 연하의 여성을 연애 대상으로 삼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일본에서는 어린 여자아이까지 기준이 내려간다는 아이 조금 심하면 그런 여자아이를 성적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하지만 보통 귀여운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런 상태를 말하는 말로 거의 뜻이 굳어가는 것 같군요. 혹시 여러분도 로리콘 아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서 유난히 귀엽거나 어린 캐릭터만을 고집하시는 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뭐 굳이 나쁜 건 아니죠. 최악의 상황까지만 가지 않는다면 참 어린 남자아이를 좋아하는 걸로는 쇼타콘이라는 것도 있죠. 무슨 말의 약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운티드 정션에서의 그 여자 플리피던가 처럼 아이 누가 로리콘이라는 건가. 시게루와 마코토의 등 귀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조용하며 차분한 목소리다. 후유츠키 선생님. 뭘 하고 있는 건가 자네들은. 여기는 신토쿄대학 형이상 생물학 교수 후유츠키 코우조우 씨의 연구실. 20 타타미 정도 넓이의 어수선한 인상의 방이다. 타타미 일본식 가옥에서 바닥에 까는 아시죠? 닌자들이 수리검을 막을 때 자주 쓰는 그 아이 그거 20개 정도의 넓이라는 것이겠죠. 아마 마코토와 시게루는 대학원생으로 여기에 들어박혀 살고 있다. 대학생 시절부터 끈을 왜야 끊을 수 없는 인연이다. 아, 좋은 아침입니다. 입술 끝이 흠칫거린다. 응, 뭔가. 그것은 마코토의 손에 한 장의 사진이 쥐어져 있다. 들여다보고 이번에는 후유츠키가 당황했다. 이걸 어디서? 말하고 나서 겉옷의 속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낸다. 훌훌 페이지를 넘겼지만 찾는 물. 거는 나오지 않았다. 돌려다오. 내 거다. 낚아채듯이 되찾고는 수첩에 끼워서 호주머니에 넣었다. 한번 헛기침 같은 걸 해본다. 그 사람 누구죠? 시게루의 질문에 누구라도 상관없잖나. 명백하게 동요한 목소리가 되돌아왔다. 평상시 당황이나 초조함 같은 단어와는 인연이 없는 엄숙한 사람이 지금 명백하게 동요하고 있다. 이런 찬스는 없다. 시게루와 마코토는 시선으로 말을 주고받고는 공세에 나섰다. 누구죠? 선생님. 가르쳐 주세요. 시게루가 말하자. 관계없지 않나. 하고 무정한 대답. 그런 말씀하셔도 우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뒤가 굴린 관계의 사람이라던가. 마코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결코 그런 일은 없다. 수상해. 그렇지 시게루. 노골적으로 수상해요. 선생님. 설마하니. 뭔가. 아니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설마 후유츠키 선생님이 로리콘이었다고는 무슨 말하고 있는 건가 자네들은. 격분하는 후유츠키. 그 옆에서는 이해하지만 정말로 귀여워. 하며 아까 전에 사진을 보면서 마코토가 절실히 감상을 늘어놓고 있었다. 아, 어느새 다시 낚아채는 후유츠키. 휴가군 웬만하면 그 나쁜 손버릇 좀 고치지 그러나. 아니 버릇이라서요. 머리를 극적이는 마코토. 그래서 누구죠? 말을 돌리려고 하는 후유츠키의 작전은 시게루에 의해 저지당했다. 아니.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후유츠키가 뒷걸음치기 시작한다. 그때 저기 형이상 생물학 연구소란 게 여기가 맞나요? 하며 매우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새 남자의 고막을 두드렸다. 마야. 아버지. 그럼 여기가 맞구나. 밤색 머리를 짧게 깎은 여자애가 웃었다. 아버지. 시게루와 마코토가 멋지게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관자놀이를 누르며 고개를 숙이는 후유츠키가 있었다. 해버렸다. 라는 이름의 동상처럼 그는 내내 서 있었다. 내 딸인 마야다. 5분 후 이대로 놔두면 젊은이 둘이 꼬시기 시작할 것 같은 기세였기 때문에 마지못 해 소개했다. 이부키 마야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여자애는 꾸벅 머리를 숙였다. 이부키라니 성이 다르잖아요.
게다가 선생님은 독신이. 마코토의 물음에는 마야가 대답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고 계세요. 저는 어머니 쪽에 성을 쓰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보통 결혼을 하면 남자 쪽 성으로 바꾸는 거 알고 계시죠? 가끔 그냥 원래대로 성을 쓰는 경우나 여자 쪽에 성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카리 겐도우처럼 매우 간결하다. 납득했나? 무연한 표정으로 후유츠키가 말하자 두 사람은 커다란 목소리로 네 하고 대답했다. 그건 그렇고 무슨 일이냐? 후유츠키가 마야에게 말을 걸자 강사의 바이트건 어떻게 됐나 해서요. 좀채 가르쳐 주시지 않는 거려 뭐. 바이토 아르바이트의 준말. 아, 그거 말인가. 아까 연락이 있었다. 3명 정도 소개해 달. 거기까지 말하고 후유츠키 교수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한 것을 깨달았다. 두 마리의 늑대에게 양이 있는 곳을 가르쳐 줘버린 것이다. 그것도 딱 인원수만큼. 선생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 저도 강사하겠습니다. 시게루와 마코토는 실로 발바투 덤빌 것 같은 기세다. 발바투 발밖에 기발받다 무슨 일이든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빠르게 붙잡아 이용하는 소질이 있다. 민중서림 에센스 국어사전. 이일승 감수. 1993년 판. 마야짱을 포함해서 딱 3명. 조화 결정. 시게루의 목소리가 연구실에 울려 퍼진다. 아, 아니, 그것은. 당황하는 후유츠키를 내버려둔 채 이쪽에서는 자기소개가 시작되고 있었다. 저는 휴우가 마코토. 후유츠키 선생님 밑에서 원생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해킹이. 라던가 소매치기 숨기고 있는 물건을 속여 훔치는 걸 좋아한다고 할까 특기라고. 할까. 하하. 너는 입 다물고 있어. 마야 씨. 나는 아오바 시게루. 선생님의 학생. 중에서는 견실한 걸로 통하고 있지. 밴드 하고 있거든. 이번에 라이브 보러 오지 않. 을래. 하하하. 시게루. 누가 견실하다는 거냐 요전번에도 신입생을 꼬셔서 그대로 돌아오지 않아. 어쩌나. 무슨 말 하는 거야. 상관없잖아. 대체 너는 첫 대면에 여자애 앞에서 취미가 해. 킹이라고 말하는 바보가 어디 있냐. 뭐야 거짓말 하는 것보단 낫잖아. 잘 들어 오늘에야말로 꼭 말해주고 말겠어 너는 말이지. 이미 마야도 후유츠키도 없었다. 둘의 입씨름은 계속되어 그 끝은 보이지 않는다. 옆에서 깊은 한숨을 쉬는 후유츠키. 아버지. 괜찮은데요. 셋이서 강사에 바이트 하겠어요. 뭐? 제정신이냐? 놀라는 후유츠키에게 마야는 웃으며 대답했다. 확실히 조금 개성적인 사람들이지만 그쪽이 즐겁잖아요.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 것도 같고. 나에게는 내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알 수 없구나. 어이없는 얼굴을 한 후유츠키의 시선 끝에서는 두 사람의 대학원생이 서로의 잠버. 릇이 나쁘다는 것을 욕하고 있었다. 신지 일어나. 유이가 몸을 흔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째서 엄마인 걸까? 멍하니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신지는 눈을 떴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엄마. 반은 잠든 채로 인사하는 신지. 오늘 아스카는 침대에서 기어 나오려는 신지는 조금 어정거렸다. 주번이라서 일찍 등교한다고 했었어. 그래요. 분명히 어제도 주번이었지만 어제는 깨우러 와줬는데 힘을 주지 않으면 그대로 눈꺼풀과 눈꺼풀이 붙어버릴 것 같다. 화장실에는 세수를 한 레이가 있었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 레이가 대답했다. 어쩐 일이지 아스카. 오늘따라 오지 않다니. 글쎄 아무래도 옛날부터 기분파였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세수를 했다. 아 일러줘야지. 헤행 이제 와서 아스카가 화내봤자 맞는 건 익숙해져서 괜찮다고. 가슴을 펴는 신지. 그거 말야 조금 창피하지 않아. 레이가 건네주는 수건을 받고. 뭐가? 라며 의외란 듯이 되묻는다. 뭐 괜찮지만 말이야. 레이는 하얀 잠옷차림을 한 채 부엌으로 향했다. 뭔가 이상한 말을 했나. 혼자서도 멍청을 놓는 신지였으나 누구도 추궁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테이블에는 겐도우와 레이와 나란히 앉고 겐도우의 정면에 신지가 앉았다. 그 옆이 유이의 자리다. 겐도우는 여전히 신문을 읽는데 푹 빠져 있다. 신지 뭔가 아스카짱을 화나게 할 만한 짓을 한 거 아니니. 밥을 공기에 담으면서 유이가 말했다. 그런 짓 한 적 없어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레이짱 아무 일 없었어. 레이에게 밥을 건네주면서 유이가 말하자. 응. 일단은 아무 일도 없었나. 아, 맞아. 탁 하고 손바닥을 치는 레이. 어제 히카리가 아스카에게 준 새튀김을 신짱이 가로채서 먹었었지. 어떻게 그런 짓을. 비틀거리는 유이. 나도 보고 있으면서 그건 큰일이라고 생각했었어. 뭐야 그 정도 일. 그런 일이 아니야. 신지에게 바싹 다가서는 유이. 너는 아스카짱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배에도 상처를 준 거란 말이야. 하. 모처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반찬이 하나 줄어버리는 거야. 아스카짱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맞아. 그러고 나서 화난 아스카에게 딱이 맞았잖아. 덧붙이는 레이. 라고 말하면서 이미 밥을 입안 가득히 넣고 있다. 괜찮아. 딱이 한 방으로 끝날 때에는 아스카 화난 게 아니니까. 게다가 튀김으로. 는 화내지 않아. 절대로. 계란말이일 경우에는 말을 안 해주지만 자신만만하게 단언하는 신지. 그 말에는 오랜 세월의 노고가 배어 있었다. 그런 건 상관없다. 갑자기 겐도우가 신문지 뒤에서 말했다. 저지른 일은 사과해라. 집에서는 좀채 들을 수 없는 무거운 말투다. 뭐예요 아버지까지. 괜찮다니까요. 하여튼 너에게는 실망했다. 먹을 것의 무서움도 모르다니. 너는 일생 동안 아스카짱의 튀김을 빼앗아 먹은 남자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다. 그런 터무니없는. 펄럭하며 신문을 접고 나서 겐도우는 신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금세 알게 된다. 그리고 단언하마. 오늘 아스카짱이 너를 대하는 태도는 어딘가서 먹서먹하며 내가 무슨 말을 걸어도 뜬 구름 위일 거다. 너는 네 운밖에 된 거라는 말이다. 뭐라고요? 부자 만담을 딴 데 두고 혼자 밥을 먹는 레이. 그 젓가락이 신지의 소시지를 슬그머 집어간 사실을 아는 자는 없었다. 네온 제네시스 이벤절라이언 제네시스 큐제 4화 파트 D. 학교에 도착한 신지와 레이는 우선 아스카의 모습을 찾았다. 그러나 그녀의 책상에는 가방도 본인의 모습도 없었다. 이상한데. 평소와 다른 아스카의 행동 방식에 당황하는 신지. 뭔가가 이상하다. 문득 오늘 아침에 들은 겐도우의 목소리가 머리에 떠오른다. 너는 네 운받게 된 거란 말이다.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일은 일어날 리 없다. 이 시점에서는 신지는 그렇게 생각하는 일에 먼지만큼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신지. 어떻게 된 거야? 소울이는 토우지가 물어도 글쎄 같이 오지 않았어.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의외라는 듯한 얼굴에 토우지가 켄스케를 본다. 이런 일 전에도 있었던가? 아니 내 기억이 확실하다면 그런 사례는 없었어. 그렇다면 이건 일과성의 현상일까? 어떨지. 아직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와는 명백하게 상황이 달라. 신지와 소오류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 확실해. 라고 하는 것은 바보들이 활기를 띠겠군. 지금이야말로 찬스라면서. 그래 이 정보는 비싸게 팔리겠는데. 하지만 신빙성이 없어. 쉽게 먹혀들까? 녀석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신빙성이 아니야. 자기가 소오류에게 도전할 계기라. 9. 지금까지는 신지라는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너졌을 때 녀석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과연 녀석들은 평소 쌓일 대로 쌓인 충동의 배출구를 원한다는 거로군. 맞아 우리들이 미끼를 내던지면 덥석 물 거야. 자네도 나쁜 사람이구먼 스즈하라군. 아뇨 대관님께는 못 당하겠는거리요. 캐캐캐캐캐캐캐캐. 마지막으로 둘이서 악당의 웃음을 선보이고는 조속히 행동으로 옮겼다.
소울류 아스카에게 관심이 있는 남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건 너에게만 가르쳐주는 최고 기밀인데 말이야. 소울류 아스카에 관한 일이지. 그런 말을 들으면 신경 쓰이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좋아하는 여자애. 가 얽혀 있다. 뭐라고? 너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면서 유익한 정보지. 그러므로 공짜로 말해줄 수는 없지만 말이야. 어째서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지. 평소 사진을 잘 싸가잖아. 감사의 표시란 말이지. 그러면 어째서 돈을 받는 거냐. 그건 그거. 이건 이거. 어떻게 할래? 사지 않겠다면 딴 사람을 알아봐야겠는데. 좋아. 사겠어. 매번 고마워라. 실은 소울류와 이칼이 신지가 다퉈서 위기적 상황인 모양이야. 정말이냐? 그래, 그 증거로 오늘 아침 소울류와 이칼이는 함께 등교하지 않았어. 이게 얼마 나 중요한 일인지 너라면 알 거야. 아, 그럼 서비스다. 신뢰할 수 있는 소식통의 정보에 의하면 어제 이카리와 말다툼하 는 소울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있는 모양이야. 그때 소울류는 이카리를 때리고 있었지. 응. 더군다나 어제 집에 돌아갈 때 이카리는 아야남이라는 전학생과 함께 돌아가고 소울류와는 함께 가지 않았어. 그렇군. 지금이 찬스. 아무쪼록 다른 녀석에게 가르쳐줘선 안 돼. 알았어. 고마워. 라는 식의 대화가 오전 중에만 56번 되풀이되어 토우지와 켄스케의 호주머니는 아주 넉넉해졌다. 시간은 조금 되돌아가 수업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아스카는 교실에 나타났다. 그 왼손에 하얀 붕대가 감겨 있는 것이 신지는 신경이 쓰였다. 어떻게 된 거야? 아스카. 아, 이거 조금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눈을 딴 데로 돌렸다. 뭔가 있다. 신지가 그렇게 확신한 것은 이 순간이었다. 아스카. 계속해서 말을 걸려고 했을 때 미사토가 나타나서 H.R.이 시작되었다. 신지는 그대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신지를 오직 물끄러미 바라보는 레이가 있었다. 쉬는 시간이 되기가 무섭게 아스카는 없어졌다. 신지가 말을 걸려고 하자. 아, 미안. 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사라져버린다. 외면당하고 있다. 둔감한 신지도 그렇게 깨닫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어째서 정말로 그런 일로 아스카는 화난 것일까? 겐도우가 떠올랐다. 먹을 것에 무서움을 모른단 말이냐. 아니, 아스카는 그런 일을 다음날까지 질질 끌지는 않는다. 언제나 따기로 해결하지 않았던가. 어제도 착실하게 따기를 맞았다. 괜찮아. 괜찮다고. 하지만 아스카는 어째서 나를 피하는 걸까? 어째서 너는 미움받게 된 거란 말이 다. 겐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짓말이야. 그런 일은 없어. 하지만 신지는 자기가 만들어낸 미로 속에서 스스로 폭주하고 있었다. 아스카에게 분명하게 물어보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점이 신지답다. 하긴 싫어하게 된 거냐라고 본인에게 캐물을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최악의 답만이 보인다. 나는 미움받게 된 걸까? 나는 아스카에게 미움받게 된 걸까? 나는 아스카에게 너는 미움받게 된 거란 말이 다. 신지의 머릿속에서 악마의 모습을 한 겐도우가 마구 춤을 추고 있었다. 너는 미움받게 된 거란 말이다. 왜 테마를 부르면서 이카리 신지는 미움받았다. 이카리 신지는 미움받았다. 튀김을 먹고 미움받았다. 먹을 걸 밝혀서 미움받았다. 이젠 그 애는 뒤돌아보지 않아. 일생 동안 말을 안 해줄 거야. 이카리 신지는 미움받았다. 소울류 아스카에게 미움받았다. 그 애는 두 번 다시 미소 짓지 않아. 어째서 그렇게 되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이카리 신지는 끝없이 낙하하는 듯한 손실. 감을 맛보고 있었다. 그때 옆에 있던 소시지로 해둘 걸 그랬나봐. 착실하게 멍청을 놓으면서. 뭐하고 있어? 아스카. 체육관 뒤에 있는 화단을 몰래 훔쳐보고 있던 아스카에게 말을 건 것은 아야나미 레이였다. 레이. 놀라는 아스카. 명백하게 당황하고 있다. 거기에 뭐가 있는 걸까?
재미있는 것을 발견한 어린 고양이 같은 표정으로 레이가 목을 내민다. 아, 안 돼. 새빨개져서 막는 아스카. 뭔가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 더 보고 싶어지는 거 있지. 안 된다면 안 돼. 아스카는 붕붕 고개를 옆으로 흔든다. 레이 앞에 서서 길을 막아선다. 조금만 보여줘. 안 돼. 조금만이라도 안 돼. 그럼 가르쳐줘. 뭐가 있는 거니? 안 볼 테니까. 그건. 뭔데. 응, 예쁜 화단이 있어. 거기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어서 그것을 용무원이. 아, 저기서 용무원이 코로 우동을 먹으면서 물구나무 서기를 하고 있어. 뭐 어디. 아스카의 주의가 흐트러진 틈을 타서 재빨리 레이가 돌아 들어간다. 저기 레이 어디에 카즈시가 있는 거야. 아직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한 아스카는 레이가 가리킨 쪽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한편 레이는 화단에 꽃모종을 심는 남자를 봤다. 카즈시라고 하는구나. 저 사람. 해. 그 말을 들은 아스카가 뒤돌아보자 거기에는 화단을 바라보는 레이의 모습이 있었다. 방금 미소를 지으며 윙크를 해왔다. 속 속였구나. 뒤까지 새빨개져서 으르렁거리는 아스카. 어머, 남이 듣고 오해하겠어. 조금 걸려들게 한 것뿐이야. 뭐라고? 지금이라도 덤벼들 기세로 아스카가 바싹 다가선다. 아, 아냐. 농담이야, 농담. 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뒤로 물러서는 레이. 너희들 뭐하고 있는 거니? 레이와 아스카가 동시에 뒤돌아보자. 거기에는 작업복 차림의 카지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서 서 있었다. 저기. 그 순간 다른 의미로 빨개지는 아스카. 아, 넌 어제의 아스카짱이지. 네. 어지간히 이름을 외우고 있다는 것이 기쁜 모양이다. 손은 괜찮아. 네, 이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구나, 다행이네. 사람을 감싸면서 안심시키는 듯한 웃음이 카즈의 얼굴을 빛냈다. 너는, 저는 아스카와 같은 반인 아야나미 레이예요. 레이짱이라. 잘 부탁해. 네. 애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녀답지 않은 반응이다. 그럼 이만. 난 점심을 먹어야 되거든. 그렇게 말하고 카즈는 멀어져 갔다.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아스카. 양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고 있다. 멋진 사람이네. 레이가 말하자. 그치. 자기 생각과 같다는 걸 알고 아스카가 레이를 돌아본다. 정말로 멋있는 거 있지. 뭘 해도 멋있는데다 상냥하고 듬직하고 어른이고 게다가 붕대를 잘 감아. 아스카는 자기의 왼손을 감고 있는 하얀 천을 소중한 듯이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오늘 나랑 신짱을 깨워주러 오지 않았던 이유구나. 그 말에 아스카의 달콤한 시간은 깨어졌다. 신재에게는 말하지 말아줘. 에, 부탁이야. 신재에게는 입 다물고 있어줘. 아스카에게 있어서는 드물게 상대의 얼굴을 보지 않고 말했다. 얼굴을 돌린 채로 레이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 기안부라면 좋아. 기안부. 언제까지나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 그래도 괜찮아. 그리고 겨우 레이를 쳐다보았다. 레이의 눈동자가 슬픈 빛을 띠고 있어도 지금의 아스카는 눈치채지 못한다. 그럼 나도 점심 먹으러 갈게. 레이를 남겨둔 채 아스카도 달려갔다. 혼자 남겨진 레이는 화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서는 방금 심어진 모종을 만졌다. 그래, 너도 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혼자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말이야. 그 눈동자에 슬픈 빛이 더해간다. 하지만 저 사람 피냄새가 난단다. 그것은 슬픈 목소리였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다. 결국 신지는 아스카와 제대로 된 대화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돌아가는 길은 드물게 혼자였다. 아스카는 주번이었고 레이는 도서실에 간다고 했었다. 혼자서 걸어가니 얼마나 먼 거리인지. 신지가 혼자 돌아가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막연한 불안이 그를 조금씩 몰아넣고 있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극단적으로 무겁다. 토우즈와 켄스케가 게임센터에 가자고 해도 그럴 기분이 들지 않았다.
아스카 왜 그러는 걸까? 오늘 몇십 번째인지 모를 중얼거림과 함께 몇백 번째인지 모를 한숨을 쉬었다. 아직도 집까지는 멀었다. 레인